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채 3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며 금리가 4.635%로 결정됐습니다. 응찰률은 2.41배로 전월 2.37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물론 발행 전 거래 금리를 0.7베이시스포인트 밑돌았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BOE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몇 분기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인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찰싱 글로벌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기업의 13%는 중국 본토에서 다른 시장으로 기존 투자를 이전했거나 이전을 결정했으며 중국이 미래 유망국이라는 인식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둔화에 이어서 실업보험 청구자마저 증가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셸 부문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추거나 확대될 경우 금리를 올릴 용의가 있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시장에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 더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고요. 한편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예고하면서 이에 국제 유가와 금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미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3월 실질 가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며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고 3월 경상수지는 3조 3,988억 엔으로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직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며 2021년 4분기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금리 인하의 자그마한 실마리에도 시장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습니다. PPI를 통해서 CPI가 좌지우지되고 CPI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도 좌지우지되는데요. 그 내용들 오늘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을 좌우지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포인트들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전망 꼼꼼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좀 가파르게 상승하나 싶었지만 지금 22시 49분경에 18,348포인트를 기록하고는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려난 모습이지만 그래도 상승 구간에서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63% 올라가면서 18,3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Why higher Fed rates are not truly on the 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과 금리 인상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난주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면서 이를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대될 경우 연준 관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좀 의미하고 있는지 조금 더 마스터님과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현실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2025년까지 20만 달러, 약 하나로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NS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의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트 소속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보낸 투자 노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망대로라면은 1년 반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거로는 미국 재무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약달러가 시대가 올 수가 있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미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서 매입자들은 이를 팔고 나서 대체 투자 자산을 찾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더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비트코인을 두고서는 사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고 네. 인상을 배제할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상은 배제가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기사상으로 보면 되게 불안한 모습을 좀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거나 우리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을 볼 때는 이사들은 보험을 들고 있는 거고 파월은 면피를 하고 있는 거다. 예, 한마디로 파월은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물러나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에 안 잡히면 올려야 될 수도 진짜 최악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파월처럼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 덤탱이 쓸까 봐 보험을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이 힘들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자로만 1,000조 원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들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연준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웅변대회 하는 건 그냥 보험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스케줄이 인상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기준금리가 5% 위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개인 소비 지출 PCE는 5% 미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걸릴 문제인 거지 단순하게 금리를 더 올려야지만 높은 금리를 찍어내린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내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돈 그만 쓰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도는 돈을 유통을 줄이는 거죠.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소비를 좀 줄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죠. 개인 실업률 신규 실업률하고 연속 실업률도 같이 봤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면 좀 발작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준다기보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좀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 얘기들을 잠깐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잠깐 짚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다. 일단 표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높잖아요. 신규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면 한 10% 정도 높은 거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거고 지난주보다 높게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업률이라는 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으면 실업률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럼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시적이든 뭐 아니면 지속적이든 증가했다는 얘기는 경기의 끝판왕입니다. 실업은 기업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인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지수가 내리박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리박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주식시장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고용이 탄탄하다, 인플레이션이 뭐 끈적끈적하다. 고용 부분이 여기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을 했는데 고용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치를 볼게요. 1년치를 보면 이게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보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나온 게 여기거든요. 이렇게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왜 근데 이때는 금리 인하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게 1월 달이죠. 1월 달. 네. 2023년 1월. 이때 우리 뭐 하고 있었죠? 긴축하고 있었어요. 긴축. 금리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보다 낮은 상태잖아요, 지금. 고용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같이 상승을 해주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얘는 줄어들었죠. 누군가는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신기고 얘는 연속이고 그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연속도 한번 볼까요? 연속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니까 보면 그래프로 보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잖아요. 올해 1월 달보다 낮아요. 지금 오히려 더 낮습니다. 실업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표 하나 발표됐다고.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 가지고 막 뻥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가 될 거고 막 거기에 낚이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언론은 언론이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통째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것만 필요하니까. 그럼 뭐 그중에서 누군가가 어느 기관이 주식을 올라가면 팔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예견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연준은 후행성으로 대처를 하는 기관이고 언론은 그거를 그냥 즉시해서 보고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우리 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집값 더 떨어질 것 같다. 거기가 바닥이었고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거기가 꼭지였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꼭지였고 모두가 자잘하고 던질 때 바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이거 매주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이번 주 것만 보고 그러신다면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리박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끝판왕이니까 선지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 졸트 보고서입니다. 거기는 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채용 공고, 채용을 왜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겠어요? 물량이 느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업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힘드니까 급여를 주기 힘드니까 그래서 줄이는 거죠. 경력자를 줄인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모험입니다. 다른 데 가서 취업해버리면 그다음 또 경력직을 생산하는데 시간과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치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계절적인 요인은 지금 미국 봄방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업자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이게 또 그러니까 거꾸로 줄어들게 나오면 그 사람이 또 어딘가 취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릴렉스 하셔서 막 크게 베팅을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뭐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만 지금 언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또 꼭지에 다가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시는데 2%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기준은 없습니다.
네, 어디 나와지도 않고 네. 근데 그게 뭐 경제학적으로 꼭 2%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내려가니까 3%를 하자.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서 기본적인 모델이 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높진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다릅니다. 가격하고 가격 상승률이 다르듯이 네,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잡겠다는 거죠. 올라가는 속도를 잡겠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100만 원을 버시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5%에서 10%로 늘어가면 월급은 고정인데 그럼 내가 5만 원 네, 그 월급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안 잡힌다 그러면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준금리가 120%였습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작년에 기준금리가 120%, 물가 상승률이 100%였어요. 네, 200%가 넘었군요. 200%. 네, 그 참 자고 일어나면 한 달에 그러니까 20%씩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빨리 재워놔야 되고, 네, 월급 들어온 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티리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거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고 미국도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못 견디니까 그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못 견디니까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부터 인하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맞춰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달러는 네. 미국한테도 많이 불리합니다. 음. 네,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강달러를 원했던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강달러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딱히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대선 앞에 두고 돈 풀 겁니다. 이게 역대적으로 경제가 나빴는데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한 3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4번째를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되게 창피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연준도 좀 발을 좀 맞추지 않을까? 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 나오면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어차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선거 한 2-3달 전부터 좀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좀 노려보시고 지금은 좀 여유 자금 좀 현금화 좀 많이 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해서는 되게 편합니다. 내려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때 우리 그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이 나쁘진 않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오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내가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유튜브나 그 포털에서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궁금한 걸 딱 맞춰서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법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기사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데이터는 일회용이다. 이번 데이터는 주당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요거였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 이게 흔들리기보다는 미국의 재정 상황 그리고 대선 이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를 하고 대선 2-3개월 전에 좀 공략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스터님께서 봐주셨던 것처럼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하락해도 또 양방향으로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월요일에 매주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해외 선물의 기초 하나씩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2번째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관련 전망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3배가량 더 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많이 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는 실제로 해외 선물이 메인이지만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친 암호화폐, 암호화폐 그 주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나 할까요? 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를 사진을 찍어서 NFT 한마디로 디지털 사진이죠. 사진 비슷한데 인증을 받은 사진 그런 걸 NFT라고 합니다. 아니면 쪼개는 것들을 NFT라고 하는데 NFT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건 비트코인으로 예, 자기 선거 그 지원금을 받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정책, 규제가 이제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우리 그 증권 거래소가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코인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예, 공인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설인데 규모가 크니까 이용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제, 한마디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법안을 올렸는데 예, 바이든 쪽에서 이제 거부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다들 주식도 그렇고, 네, 코인도 그렇고 다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막 그 누가 얼마 벌었네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코인 매매를 해 보시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고 잠도 못 주무세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외 선물 오셔서 네, 해외 선물로 벌어서 코인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20만 달러, 뭐 2억 5천 그런 거는 둘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억 5천 우리나라 돈은 2억 5천 예, 달러로는 한 20만 달러, 17만 달러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맥시멀리스트 한마디로 코인에 관련해서 거의 예찬론자들이 말하는 건 거기에는 이제 그 캐시우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돈나먼이 포함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네, 30억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안 되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하면 6년밖에 안 돼요. 네. 6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이냐? 빚내지 마시고 해외 선물로 버셔서 예, 가셔서 돈을 버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 뭐 코인이 잘 된다고 막 우르르 몰려가지 마세요. 우르르 몰려간다고 여기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대충 뭐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사서 견디면 되지. 아예 코인은 견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 거야 아마. 주식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고위험이니까 예,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도 높은 거죠.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낮죠. 낮고 그다음에 타점도 그 코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타점도 변덕이 워낙 심해가지고 네,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날은 거의 좀 드물죠. 그러니까 뭐 튈만한 자리는 튀어주고 예, 맞고 떨어질 자리는 맞고 떨어지고 다들 그렇게 예,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셔서 내가 만약에 손실이다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죠. 수익이 나게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뜯어 고치는 거고 예, 그거 다 뜯어 고쳐야죠. 네, 그렇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담아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신호를 봐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코멘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마스터님이 나와주시는 금요일 해선시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나스닥의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 나스닥이 개장하고 나서 좀 네. 미끄러지고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네. 매수 시그널 어떤 부분에서 잡아주셨을까요? 어제 저는 열광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봤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건 저희는 뭐 이제 단타로 8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두 번 들어가서 똑같은 자리에 나왔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 말씀드렸던 건 초반에는 하락할 거고 예, 어제 저점,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 저점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왜냐면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야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데이터를.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부추겨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손이 가게 돼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앞자리가 음운입니다. 음운이란 얘기는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끝에가 평평하죠. 평평한 상태입니다. 평평한 상태란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게 양운이라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인데요. 양운으로 바뀌어야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받는 건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음운이 떠 있는 상태고 지금 부딪힌 자리가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제 끝에 자리 부딪혔죠. 이 자리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딪혔고요. 양운 상단 이런 자리는 못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매매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자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평으로 돼 있는 자리는 한 번씩 무조건 튕긴다. 거의 무조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분봉이나 틱봉상에서는 높은 확률로 튕긴다. 낮은 그러니까 1분봉, 2분봉 말고요. 5분봉 아니면 240틱, 480틱 좀 비중이 있는 차트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주저앉고 한 번씩 튕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과거로 돌이켜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첫 번째 저항 자리고 그 다음 저항 자리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 500 과거에 보시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350 정도가 되는데 340, 50을 뚫으면 단방에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 좀 롱텀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500이다. 490, 500. 그 다음 자리들은 여기죠. 여기는 지뢰밭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이쪽은 지뢰밭입니다. 왜냐면 709가 지금 고점인데요. 여기서 지금 다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게 없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진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획기적인 그런 막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한 방에 뚫을 수 있겠지만 이거 단발성으로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709를 넘겠죠. 원래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꿈을 먹고 잘하는 시장이니까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마디가들이 좀 촘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적으실 분들은 좀 적으시고 아니면 뭐 기억해 두실 분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40틱 정도면 손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자리가 230 그리고 195 위에 자리는 290, 300입니다. 여기서 매도 가능 320에서 매도 가능 그다음 350에서 매도 가능 단타를 칠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뭐 장타 롱텀으로 80틱에서 100틱 아니면 뭐 200틱을 먹고 싶다. 그러시면 활시를 좀 길게 당겨야죠. 짧게 당기면 짧게밖에 못 갑니다. 길게 당길 수 있는 자리들은 맞고 한 100틱, 200틱씩 밀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길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죠.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만 잘 들어가도 지금 보시는 자리들 잘만 들어가도 최소 40틱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보죠. 일목균형표 지금 밑으로 꺾였죠.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한 거고 여기 보시면 ADX도 지금 마이너스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 뭐 MACD 같은 경우 저는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차트만 잘 봐도 하루에 3, 40만 원 버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그리고 해석을 매일매일 배워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시작해볼까라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홀로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보조지표도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80달러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4% 올라가면서 79.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의 현재 상황 뉴스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prices upon a stronger Chinese data, Middle East confli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중국의 경기 개선 조짐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돌면서 원자재 시장이 탄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이 고위 관리가 최근에 간접 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인 위기감은 더 높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이 지금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간 비축한 무기를 바탕으로 라파 공격을 충분히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5일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다시 또 중동 리스크가 다시 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다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네.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나는 원유보다 요즘 러시아에서 싸게 사가지고요. 러시아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받으니까 러시아 거 싸게 쳐가지고 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그것까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여기 출연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보고 오거든요. 원자재 관련된 예, 보고서,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경제 분석 자료들 다 보고 옵니다.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여기 올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선시대 출연하려면. 예, 보면 일단 중국이 경기가 나아진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통계를 조작하는 국가 몇 개 중에 1등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나오는 걸 다 더하면 이게 연말에 결산해보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9가 나오기도 하고 11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별로 나오는 걸 다 합하면 예, 이번 달에 발표될 게 11이 돼야 되는데 뭐 9가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통계는 믿을 수는 없지만 항생 지수가 튀어 올라가는 게 지금 예술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게 막 무지막지하게 나스닥 랠리하는 것처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시진핑 리스크가 있죠. 시진핑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도 한판 붙었잖아요. 얼마 전에 서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둘 다 놀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 본토에 지금 미사일 맞은 걸 놀랬고 이란은 그걸 다 막아낸 걸 놀랬고 예, 그러니까 서로 놀래가지고 당분간 둘이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다른 뭐 예, 테러 단체라고 하죠. 예, 테러 단체들 예, 그런 쪽이랑 해봤자 거기 뭐 원유를 갖고 있지도 않고 특히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원유를 산유국이었다면 테러 단체들이 원유를 예, 공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산유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재선되려면 예, 유대인 쪽 계열의 또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바는 쉬울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유는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상승 모멘텀 좀 부족하게 보고 계실지 바로 표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여기 오늘부터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까지는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김새죠 올라왔는데 뭔가 하나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불을 붙일 게 없고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건 예, 뭐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라고 하니까 그냥 내리꽂은 거죠.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좀 선을 그어놨는데요. 지난주에 그은 선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네, 78달러 이 정도까지 일단 내려올 걸로 봤었는데 네, 일단 뭐 78, 77 예, 많이 내려오면 75달러까지도 예,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75는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양운 끝단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양운 끝단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려온다면 예,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평평한 지역은 일단 지리 저항이 된다. 이걸 지지하지 못한다면 예,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앞자리 우문 따라서 예, 꼭 밑으로 네,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ADX, DMI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DI가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전환이 그러니까 가시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보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80달러 선에서 일단은 한번 보셨죠? 막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두 번, 세 번 지지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마디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쫙 지지 저항을 받고 있죠. 네, 79달러가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고 좀 더 내려온다면 중간은 다 생략하고 78달러가 또 쫙 왼쪽을 보시면 이게 다 걸리잖아요. 가로 지지 저항선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중간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매도 받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알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매도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면 매도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맞죠? 매도 마이너스 TA가 지금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진행 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자료들 보시면 이 자료들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거보시면 되고 난 잘 못 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캡처해 놓으시든 아니면 눈에 좀 봐두시든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그런 거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 매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5달러에서 부딪히면서 탄력이 살짝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제 오늘 양봉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2,366달러에서 2,380달러 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3%가량 올라가면서 2,36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Gold rallies over 1% as US rate cut-offs rev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베팅이 이어지면서 강세로 금이 돌아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까지 3% 이상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키네시스 머니의 시장 분석가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유럽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금 가격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드는 당장 오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편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골드가 어제 오늘 좀 힘을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서 자리 잡아볼까요? 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골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 일봉상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그어놓은 거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기준선입니다. 핑크색이 기준선이고 윗꼬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보이시죠? 살짝 들렸고 밑에 보시면 빨간색 선 플러스 DI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들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매도야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들 하시자고. 이 보조지표가 전부가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인데 적어도 이 보조지표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디 박사 아니면 뭐 교수 아니면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보조지표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둘째 문제고 내가 보조지표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뒷북을 치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보조지표들은 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동행성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차트가 생겼습니다. 꽤 많죠? 꽤 많습니다. 그런데 꽤 많아 보이지만 이게 100틱 단위로 있는 거예요. 140틱, 100틱. 이거는 150틱. 이거 차트를 쪼아놓은 겁니다. 최대한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이거 960틱이에요. 한마디로 1시간 차트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0틱씩, 100틱씩 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도 최소 3, 40틱. 길면 많으면 거기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리죠. 2035, 아니 2315 이런 자리를
만약에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2315가 이 자리가 저점이 된 거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또 다른 자리가 또 있습니다. 지지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지저항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센 거, 약한 거, 아니면 이건 중간다리 역할을 할 거. 그런 것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거기는 시간 제한이 딱히 없으니까 물어보시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을 대놓고 받기보다는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되는 거 보고 만약에 살짝 밀리면 53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10틱 정도 밀리면 올라올 때 매수를 받는 거고 살짝 튀면 5틱이든 10틱이든 위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난 여기서 받겠어 그래놓고서 딱 대놨는데 우연치 않게도 예를 들면 우연치 않게 무슨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이게 밑으로 수직 낙하해버리면 손절도 못하고 꽤 많이 물리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냐면 한 600틱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이게 900틱이니까 차트가 900틱이니까 이 정도 거리가 600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도 130틱이거든요. 이 거리가 130틱이니까 적어도 반등이 나오면 3, 40틱 정도는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150틱 정도가 이제 갭이 있는 거거든요. 50틱, 100틱 정도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난 잘 모르겠어.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동행성 실시간 차트로 좀 예측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함께 매매도 하시고 수익도 가져가시고 또 뭐 이런 기법도 보시고 또 동영상도 마련하는 게 있거든요. 동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지표가 뭐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면 이상한 거라기보다 좀 많이 쓰는 게 아니라면 준비가 안 돼 있겠지만 어지간한 보조지표들 동영상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니까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 담아가시면 충분하게 매매하시는데 아주 수월하게 지금까지 다르게 계좌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골드 매수 사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근거로 고민 없이 단숨에 바로 또 매수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바로바로 방향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9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꼭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개방송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자막 꼭 참고하셔야만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도 장을 함께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나 혼자 너무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법들뿐만 아니라 수익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매매 일지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매일지 같은 수익들을 어떤 비법을 통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씩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어떤 것들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다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개인 매매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뭐 어디 포털 그런 데 들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다 지난 얘기고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잃어가면서 배웠고 그러니까 몸소 배운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거를 테스트 해보지 않으신다면 들으나 마나한 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계속 바뀌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아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했을 때 수익률 보시면 보시다시피 거의 주간 단위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지난달에는 3패했고 그 수익도 꽤 괜찮습니다.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봉보다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매매는 3개밖에 안 합니다. 거의 3개입니다. 제가 개인기를 안내를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개인기는 우리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 반등 60팅 먹어요 라고 이런 평평한 자리에 내려오면 기회 찬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튄다고. 그리고 위로 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요. 이건 개인기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자리들 오면 따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3개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검은 선이 전환선, 핑크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간 거죠. 한마디로 5이평선이 22평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간 겁니다. 여기가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인데 이게 바로 잡느냐 아니면 지지받을 때 잡느냐 한마디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그거는 여기 앞에 구름대가 보시면 이게 아직 음운으로 바뀌지 않았어. 양운이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 우리 화생 차트에는 구름대 변곡도 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쉽게 보시라고. 여기에서 바뀌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을 때는 아직 구름대가 양운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양운에서는 한 번에 안 빠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 기준선에 걸칠 때 우리는 들어가서 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230에서 210 시간대는 4분 들고 있었습니다. 4분 만에 80틱. 80틱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틱이 한 6,800원, 7,000원 좀 안 됩니다. 그럼 80 곱하기 틱같이 하면 3, 4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50만 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이게 2분 만에, 아니 4분 만에. 그럼 잘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들어가면 거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 사용했다.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건 목요일 CPI가 있었던 날입니다. CPI 아니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잘못 말했네요. 있었던 날인데 저는 매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9시 반에 이쯤에 나왔어요. 어딨죠? 9시 반에 이쯤에 나왔고 21시 30분 이쯤에 나왔고 우리는 이때 10시에 우리 같이 매매를 시작했으니까 이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위로 쏘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매도로 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빠질 거고 그 다음 저점을 만든 다음에 위로 고점 갱신할 거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로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 40틱씩 낚아채서 80틱 이날도 이게 두 번 30분 31분 1분 만에 32분 33분 두 번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밑으로 쫙 빠졌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정리를 했느냐? 여기가 보시면 지지가 엄청 잘 돼요. 이거 들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거를 들고 있었다면 40틱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또 이제 본전 온 거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위로 갈 건가? 근데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한 걸 기반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 가져갈까 하다가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깔끔하게 지켜보고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들이나 아니면 기법들은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배워가시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익도 아니면 다양한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익이 지금 나지 않는다. 아니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개인 매매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그런 것들 물어보시고 보조지표 팁 받아가시고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요.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핀, 구름 변곡까지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오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또 배워보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보시면 그런 방법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다음 주에 시장 대응 전략들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전략들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인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수요일 저점 터치하지 않고 반등할 것이고 마디 가격에서 매수 진입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중동 리스크도 크게 완화됐고 중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 역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분간 큰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보조지표상 매수가 유리하고 2,353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